여성의 신체에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인체 해부학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외부 생식기 형태에 대한 정상의 기준은 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형태는 고유한 해부학적 변이의 결과입니다. 이 과학적 진실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과학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의 신체는 지문 홍채 패턴, 얼굴 형태 등 모든 면에서 놀라울 정도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진화의 산물이자 유전적 고유성의 증거입니다. 여성의 외부 생식기 의학적으로 외음부라 불리는 부위 역시 이러한 생물학적 원리의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 요인, 특히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획일화된 이미지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다양성을 왜곡하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불안감과 신체 이형 장애에 가까운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비과학성을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부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외음부는 대음순, 소음순, 음액, 포피, 요도구, 질구 등 여러 구조물로 구성됩니다. 각 개인의 유전 정보 DNA에 따라 이러한 구조물들의 크기, 형태, 색상, 대칭성은 모두 다르게 발현됩니다. 이는 마치 사람마다 코의 높이나 눈의 크기가 다른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모든 여성의 외음부가 동일한 모양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생물학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매우 비과학적인 가정입니다. 수많은 해부학 연구들은 외음부 형태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정 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의학적 근거는 전무합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신체적 불안감의 근원은 사회 비교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미디어가 제시하는 비현실적인 기준은 부정적인 상향 비교를 유발하여 자존감 저하와 신체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파트너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여성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수십 년간 진행된 관계 심리학 연구들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개인의 자아 개념에 장기적이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편도체에 각인되는 트라우마적 기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결혼 초 남편이 무의식 중에 던진 다른 여성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네 라는 말이 한 여성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신체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 지속적인 불안과 회피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조건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음순 성형수술과 같은 시술이 미용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 과정에서 중요한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 저하와 같은 영구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판턴 신전 건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판턴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수많은 기둥들은 자세히 보면 각각의 굵기와 마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누군가 구조적 통일성을 이유로 이 기둥들을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교체하자고 주장한다면 이는 건축물의 역사적 구조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위일 것입니다. 이 비유는 여성의 신체 다양성에 대한 과학적 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각기 다른 형태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고유한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의 역할은 이러한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외음부의 색상에 대한 오해도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부색은 멜라닌 세포가 생성하는 멜라닌 색소의 양과 분포에 의해 결정됩니다. 외음부 피부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멜라닌 세포의 밀도가 높고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본래 더 어두운 색을 띠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사춘기, 임신, 노화 등의 과정에서 겪는 호르몬 변화와 속옷과의 지속적인 마찰 등은 색소 침착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닌 이상 완벽한 핑크빛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은색이나 갈색은 비위생이나 비정상의 신호가 아니라 한 개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자 자연스러운 생리적 특성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또는 정상적인 외음부 형태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허상에 불과합니다. 과학적 진실은 다양성이 곧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해부학적 다양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각 형태가 가진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지 유형별로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지식은 당신을 수십 년간 얽매여 온 보이지 않는 심리적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여성 외음부의 해부학적 다양성은 주로 대음순, 소음순, 그리고 음액포피라는 세 가지 주요 구조물의 형태학적 차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들 각 구조의 변이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유전적 설계와 생애 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상호작용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첫째, 대음수는 외음부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지방 조직과 피부로 구성된 주름입니다. 주요 기능은 내부의 민감한 구조물들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음순의 두께길이 포함된 지방 조직의 양은 개인의 유전적 요인과 전반적인 체지방 분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대음순이 도톰하고 높아 내부 구조물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얇고 평평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은 허벅지에, 다른 사람은 복부의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는 것과 같은 신체적 특성의 일부이며 기능적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고 피와 지방이 줄어들면 대음순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이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며 결코 병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둘째 소음순은 대음순 안쪽에 위치한 지방 조직이 없고 혈관과 신경이 풍부하게 분포된 얇은 피부 주름입니다. 소음순은 질구와 요도구를 외부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피지선을 통해 윤활 물질을 분비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소음순은 외음부 구조물 중 가장 현저한 형태적 다양성을 보이는 부위입니다. 크기, 색상, 길이, 두께, 주름의 정도, 대칭성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개인차가 나타납니다. 많은 여성들이 소음순이 대음순 밖으로 돌출되는 것을 비정상으로 여기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매우 흔하게 관찰되는 정상적인 해부학적 변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주로 사춘기 동안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소음순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유전적으로 설정된 수용체의 민감도와 호르몬 농도에 따라 그 성장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음순의 형태는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양쪽 소음순의 크기나 모양이 다른 비대칭성 역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썹의 높이발의 크기, 팔의 길이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발생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셋째, 음핵포피는 음핵 귀두를 덮고 있는 피부 주름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매우 민감한 음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핵포피의 크기와 음핵을 덮는 정도 역시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음핵 귀두 전체를 덮고 있고 다른 경우에는 일부만 덮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태아기 발달 과정에서 결정되며 기능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핵 포피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분비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그 형태 자체가 의학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연구나 수술적 논의의 편의를 위해 외음부의 형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순의 돌출 정도나
주름의 유무에 따라 특정 유형으로 구분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분류 체계는 순수하게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 미학적 우열이나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혈액형을 ABO, AB형으로 나누는 것이 특정 혈액형이 더 우수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해부학적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여성의 외음부 형태에 대한 단일한 정상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회적 편견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전 정보의 고유성 호르몬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발생 과정의 자연스러운 비대칭성이 어우러져 각 개인의 독특한 신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가 미디어에서 본 이미지와 다르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신체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만들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결과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소중한 신체를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생리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외음부의 건강한 관리는 미학적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가 수백만 년간 진화시켜 온 정교한 자가 방어 시스템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에는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질 내부는 무균 상태가 아니며 장내 환경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미생물이 공존하는 복잡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건강한 여성의 질 내에서는 락토바실러스 속 유산균이 지배적인 군집을 형성합니다. 이 유익균들은 여성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1차 방어선입니다.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의 핵심 역할은 질 상피세포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대사하여 젖산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젖산은 질 내부 환경을 pH 수치 3.8에서 4.5 사이의 강한 산성 상태로 유지시키는 결정적인 물질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산성 환경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성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체의 자가 정화 시스템의 핵심 원리이며 이 균형이 유지되는 한질 내부는 외부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교한 생리적 균형이 잘못된 위생습관에 의해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비누 바디워시, 여성 청결제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는 강한 알칼리성을 띱니다. 이러한 알칼리성 세정제로 외음부나 질 내부를 세척하는 행위는 산성 방어막을 중화시켜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산성 환경이 파괴되면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그 빈자리를 혐기성 세균이나 칸디다 곰팡이균과 같은 유해균이 빠르게 차지하며 과증식하게 됩니다. 이는 악취 가려움증 비정상적인 분비물을 동반하는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성 질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질염의 증상을 불결함의 신호로 오인하여 더욱 강하게 세정제를 사용하여 씻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질 내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켜 만성적인 문제로 발전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는 과학적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과학적이고 올바른 세정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미지근한 흐르는 물을 사용하여 외음부, 즉 바깥 부분만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질 내부까지 손가락을 넣거나 비데에 강한 물줄기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행위는 유익균까지 모두 씻어내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우리 몸의 자가 정화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입니다. 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외부의 화학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속옷의 선택 역시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통풍이 되지 않는 합성 섬유 소재에 꽉 끼는 속옷은 외음부의 온도와 습도를 높여 유해균이 증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통기성이 좋은 넉넉한 품의 면 소재 속옷은 적절한 공기 순환을 도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 역시 질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질 상피세포의 글리코겐 함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락토바실러스의 먹이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젖산 생산량이 감소하여 질 내 pH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폐경기 여성은 위축성 질염이나 세균성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 건조증이 심화되어 관계시 통증이나 미세한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pH 균형이 맞춰진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연약해진 조직을 보호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는 과학적인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깨끗함이란 화학 세정제를 통해 모든 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생리적 환경, 즉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해부학적, 생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심리적 수용과 건강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 신체의 해부학적 다양성과 생리학적 건강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외부 생식기의 형태가 성적 만족도에 과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할 차례입니다. 신경생물학적 및 해부학적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적 쾌감은 눈에 보이는 외부 형태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특정 신경생물학적 구조물들의 자극에 의해 좌우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조는 음액입니다. 외부에서는 작은 돌기로 보이지만 음액은 인체 내부로 이어지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끝에는 수천 개 이상의 민감한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 밀도는 인체의 다른 어떤 부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음액을 여성의 성적 쾌감의 중추로 만듭니다. 이 음액의 기능적 효율성은 주변 소음순의 크기나 모양 색상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즉 소음순이 크든 작든 대칭이든 아니든 음액의 신경 자극 전달 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위 G스팟이라 불리는 부위 역시 질 전벽 내부에 위치한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영역으로 외부 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든 여성에게 존재합니다. 성적 만족도는 이러한 핵심적인 쾌감 포인트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극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외부의 시각적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해부학적 변이는 기능적으로 이 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여성들이 콤플렉스로 여기는 돌출된 소음수는 파트너와의 관계 시 더 넓은 접촉면을 제공하여 다채로운 자극을 전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형태가 가진 고유한 기능과 감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형태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생물학이 아닌 심리학에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성감대는 바로 뇌입니다. 성적 각성과 반응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성적 흥분과 쾌감은 몸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 신경계의 작용입니다. 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안 수치심 스트레스는 위험을 감지했을 때 활성화되는 교감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액은 생식기가 아닌 근육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는 질 건조, 혈류량 감소 등 성적 각성에 필요한 생리적 반응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쾌감을 느끼는 것을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신체의 형태가 아니라 그 신체를 대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심리학적 치유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비과학적인 미적 기준에 기반한 부정적인 생각을 해부학적, 생리학적 사실에 기반한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자신의 신체가 비정상이라는 믿음을 나의 신체는 유전과 호르몬에 따른 정상적인 해부학적 변이를 보여준다는 과학적 사실로 대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을 온전히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최종 결론 및 요약. 오늘 우리는 길고 깊은 과학적 여정을 통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다양성은 정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이상적인 외음부 형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크기, 모양, 색상, 비대칭성은 지극히 정상적인 해부학적 변이의 스펙트럼 안에 있습니다. 둘째, 형태가 아닌 기능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성적 만족도는 외음부의 시각적 형태가 아니라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과 핵심적인 신경 구조의 자극이라는 기능적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셋째, 자연 생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위생 관리는 화학 세정제로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놀라운 자가 정화 시스템과 약산성 방어막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넷째, 심리적 수용이 핵심입니다. 신체에 대한 불안감은 쾌감을 느끼는 것을 생리학적으로 방해합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자기 이해와 수용은 건강한 신체상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처럼 소중한 친구와 이웃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상처를 치유하고 과학적 진실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거나 당신의 생각을 바꾸게 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진심 어린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